한때 잘 나갔던 웨딩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폐업 사유가 바로 인터넷 게시물 때문이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잘 나갔던 웨딩 업체가 인터넷 게시글 때문에 폐업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인지 그 사정을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웨딩 업체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자신의 삶에 만족했던 한 남자. 잘 살았어요. 저도 70평 아파트에 가정부 두 살을 집더블 타고 다니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웨딩 업체 폐업. 10년간의 노력과 꿈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피해액이 10억이 넘어요. 다 날라갔어요. 억대 빚을 지며 파산까지 하게 된 남자.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년 전 운영했던 웨딩 업체가 폐업한 후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김동영 씨. 그와 함께 당시 웨딩 업체가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건물 전체를 썼죠. 200평 규모의 웨딩 컨설팅 업체였다고 합니다. 규모가 컸군요. 피해액은 10억에 이르죠. 10억이요? 김 씨는 2018년 7월 21일 잊을 수 없습니다. 웨딩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 지 10년 만에 희망에 부풀어 새 이름의 새 업체를 개업한 날이었습니다. 10주년 기념으로 인테리어를 새로 했어요. 네. 인테리어가 끝나고 개업식 한 다음 날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회사명을 검색하면 1위, 2위, 3위, 4위, 5위를 그 게시물이 전부 다 장악을 했어요. 유명 인터넷 카페 4곳에 올라온 고객의 불만 후기가 문제였는데요.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심지어 해당 업체명을 그대로 노출한 채 올려진 비방글. 네. 이틀에 걸쳐서 포털 사이트 게시글 순위 1, 2위를 장악할 만큼 그 파급력이 대단했답니다. 아, 그래요?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카페들이에요.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활동하는 카페에 전부 다 도배를 다 한 거예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려요. 이 글에는 수많은 악성 댓글이 달렸고 웨딩 업체의 평판은 한순간에 떨어졌습니다. 앨범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진을 앨범에 들어간 사진 것처럼 꾸며서 게시글을 작성해요. 저건 가짜죠. 더구나 게시글의 사진은 앨범에 사용하지 않은 잘 못 찍힌 원본 사진들이었다는데요. 아하. 대체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걸까요? 누구였을까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신랑 신부가 아니라 7개월 전에 결혼식을 진행했던 신랑 신부의 누나예요. 이미 신랑 신부님은 예식날에 오셔서 메이크업 받고 가신 게 다예요. 당일날. 전날 한 번도 미리 오고 연락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편분이랑 연락한 적 없다는 없어요. 왜냐면 누나가 다 했으니까. 신랑의 누나는 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게시글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 파악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게시글 내려달라고? 근데 전 안 내려요. 제가 11월에 차례 사장님이랑 메일 주고 받을 때만 해도 저는 사장님한테 진정한 피드백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메일을 제가 장문으로 보냈던 건데 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가 쓴 거였거든요. 결혼식 이후 대표에게 메일을 보내 여러 문의를 했다는 A 씨. 이에 대표는 일일이 답을 해줬다는데요. 문제는 세 번째 메일이었습니다. 문의사항 없이 불만만 담겨 있어서 답장하지 않았는데 이런 대응을 문제 삼은 겁니다. 12월에 애들씩 이렇게 많쳐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사과하고 전화하시면 제가 바본 줄 아세요? 근데 저는 왜 이제서야 지금 전화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웨딩 업체 측의 문제 해결을 기다렸다는 A 씨. 참다 못해 글을 썼다 주장하는데요. 근데 그 사진을 대표님네가 직접 찍은 거 아니에요. 저랑 무관한 일이에요. 자기가 소개시켜달라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컨설팅에 대한 책임은 있겠지만 저랑 무관한 내용인데 웨딩클럽이 사진을 찍었던 것처럼 내용을 전부 다 둔갑시켜서 업무 방해를 한 거죠. 실제 앨범을 제작한 건 A 원판 업체. 하지만 신랑 누나가 작성한 게시글에는 마치 웨딩 컨설팅 업체가 앨범을 제작한 것처럼 돼 있었습니다. 당시 벌어졌던 사태에 대해서 원판 업체는 어떤 입장일까? KBS 시사팀인데요. 네, 저희는 그분하고는 완전히 끝난 상태. 깨끗하게 처리 다 해드리고 이미 진행이 끝난 다음에 저희는 이 일이 터진 거라 그거에 대한 관련된 사람도 없어요. 결혼식 이후 원판 업체 측에 수천 장의 원본 사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신랑의 누나.
이에 업체 측은 원하는 것을 모든 것 들어줬고 이미 끝난 일이었다고 한 시간 동안 하는데요.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랬더니 웨딩 클럽과 원판 업체 둘이서 웨딩 촬영, 야외 촬영 다시 해준다는 약정서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동영 씨는 앨범을 새로 제작해주기로 약속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A씨 동생 부부의 왕복 항공료 500만 원을 부담하기까지 했습니다. 나 해줄 건 다 해준 것 같아. 근데 500을 받고 어떻게 바로 그러면 내리고 그런 합의가 끝났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러면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뭐 이렇게 상품권 같은 거 드리고 이런 건 있어도 저희가 하지도 않은 걸 저희가 보상을 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지옥 같은 시간 끝에 A씨의 게시글은 내려졌지만 이미 떨어진 웨딩 업체의 평판은 회복되기 힘들었는데요. 약 3억 끼던 연 매출은 신랑 누나의 불만글이 올라온 이후부터 점점 하락하더니 급기야 100만 원대로 떨어졌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사용도 있었고. 피해액이 10억이 넘어요. 다 날라갔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단 한 번도 사과 안 해요.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네. 단 한 번도 피해 보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합의 시도도 없어요. 웨딩 업체가 폐업하면서 10명이 넘는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사실은 메디클럽에서 원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다른 업체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누가 쓰려고 해요? 불편한데 직원으로. 현재 A씨는 수감 중인 상황. 수감 중. 그녀의 가족에게 입장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KBS 시사팀인데요. 네, 저희가 뭐 좀 여쭤보려고요, 선생님. 지금 우리 뭐 저기 할 거 없어요. 이번엔 A씨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입장은 어떤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혹시 다시 회신을 드려도 될까요? 그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씨의 변호사로부터 온 문자에선 별다른 입장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심장이 차분히 가라앉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다 붕괴됐어요. 여전히 끝나지 않은 피해와 고통. 김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폐업한 대표는 억대의 빚을 떠안았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좀 피해가 커 보이는데 지금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1심에서 업무방해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네.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거래상 불만 제기로 포장을 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특히 당시 재판부가 주목한 게 그 게시글의 제목이었는데요. NG컷으로 본식 앨범 제작해준 모 웨딩클럽. 이라는 취지의 제목이었습니다. 네. 이 제목만 보면은 그 웨딩클럽이 앨범을 제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사진업체가 앨범을 제작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짓 사실을 제목에 사용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500만 원을 받고서야 글을 내린 부분도 중요하게 참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6개월로 감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A씨가 글을 올린 게 총 4차례인데요. 그 기간을 보면은요, 시기를 보면 2018년 7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글을 쓴 거는요, 이게 9월 11일부터 15일이에요. 네. 따라서 그 5일 동안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이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이렇게 폐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이 감형된 상태인데 A씨는 지금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본인의 행위는 이제 악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전히 A씨가 유죄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했고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 영상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피해자는 뭐 10억 원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일단 형사재판과 별개로 네. 민사재판을 통해서 이런 손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형사재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또한 잘못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네. 민사재판에서도 아주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피해자가 이 전 업주가 네. 전체적으로 입은 피해액이 얼마인가, 즉 손해가 얼마인가 이로 이거를 인해서. 주장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다음 관문이 있습니다.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이 피고인이 또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되겠죠. 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미친 만큼만 배상하면 되거든요. 네.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따져야 하는 또 다른 작업이 민사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쉽지 않군요. 또 다른 좀 긴 싸움이 좀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업체를 무너뜨린 이 비방글은 단순히 소비자의 그냥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 피해가 많이 커 보입니다. 피해 업주가 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